방금 보신 건 전부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법정이 열립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여기 실제 사건과 판결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판사라면 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예측하세요. 그리고 AI 판사의 판단과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가져갑니다. 5개의 질문 이후 가장 점수가 높으신 분은 소정의 상품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점수가 가장 낮으신 분은 불같이 뜨거운 정이라는 의미에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채널 4분을 모셔왔습니다. 각자 게임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AI는 인간들이랑 사고 방식이 다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판결들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위주로 해서 전 꼭 1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2등도 안 되니 꼭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각오 한 말씀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시청역 도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조선호텔에서 나오다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이 나왔는데요. 각 패널들은 첫 번째 사건에 관련하여 형량이 과연 얼마큼 될지 예상해요. 적어주세요.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I've got no roots. 네, 각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첫 번째 사건에 대해 GPT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판사 GPT는 징역 12년을 내렸습니다. 기존 형량보다 2.5배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는데요. 지금 첫 번째 사건 관련해서 1등은 민유님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고 꼴찌로는 동훈님이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건 보시겠습니다.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형량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 사건도 같이 봤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패널들이 생각하는 형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000 times.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I've got no roots. 네, 두 번째 사건 역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판사 GPT의 판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판사 GPT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주영님, 현우님이 공동 1등이고 2등은 민유님, 3등은 동훈님인데요.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사건 보시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50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로사가 국보 1호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1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숭례문 옆 계단으로 올라가. 네, 세 번째 사건 역시 대한민국에 한때 들썩이게 했던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다시 각 패널들의 생각과 형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판사 GPT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건의 1등은 민유님, 꼴등은 현님입니다. 잠시 중간 집계를 해드리면 현재 1등으로는 민유님이 1등으로 선두를 돌리고요. 2등으로는 주영님, 3등으로는 현우님, 그리고 벌칙이 기다리고 있는 꼴찌는 현재 극단적인 선택만 하고 있는 저희 동훈님인데요. 동훈님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네 번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2011년 성적 우수자로 알려진 고3 수험생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사건. 이후 8개월간 어머니 시신을 안방에 방치한 채 지낸 사실이 알려져 당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에 대해 판사 GPT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1등을 마치신 분은 주영님, 그 다음에 꼴찌는 저희 부동님, 동님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보시겠습니다. (21개월) 된 남자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다닙니다. 한 남학생이 이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아이를 데리고 복도 끝으로 향합니다. 엄마가 놀라 뒤쫓아갔지만 남학생은 아이를 난간 밖 9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고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사건, 판사 GPT의 판결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건에 대해 판사 GPT는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동훈님이 꼴찌를 하게 되어서 벌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정보를 바꿔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판결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판결 게임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점은 대한민국 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잘 제정이 되어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꼴찌만 나가자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1등하게 돼서 기분 좋고요. 평소에 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팀원들과 함께 다뤄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AI가 판단하는 것과 반응이 많이 크잖아요. 조금 더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갭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AI도 확실히 컴퓨터고 사람처럼 감수성이 많이 없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짜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좀 크게 잡고 했는데 AI는 저랑 안 맞는다. 결론은 AI도 사이다 판결을 못 해준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꼴등을 하였는데요. 이것 또한 GPT가 내려준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이거 맛있다.
그래요? 좀 개미운데. Let's do this. 온다. 아니, 좀 식으니까 괜찮긴 한데. 국물도 한번. 손 떨리는데 괜찮으세요? 얼마나 맞죠? 한 이 정도? 못 먹어요. 한 입만 먹게. 마지막 그럼 국물 드링킹으로 한번 마무리? 내가 된거 같아. 나도 내가. 이제 벌칙에 대한 후기 한 말씀 해주시죠. 죄 짓고 싶. 저희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자, 박수.